네, 화요일이죠.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대담한 기자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네, 오늘 뭐 어디 회사에서 오신 겁니까? 네, 회사에서. 굉장히 더워 보여요. 밖이 왔습니다. 뛰어오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미디어 전문 기자죠. 정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어디 저 경찰서에 있다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은 데서 오셨군요. 네, 오늘 대담은요. 평소와는 달리 보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슈였던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어제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가운데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취자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6694번님. 그 엄마 추방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네. 이건 안 되겠죠. 더운 거 참고 일하는데 짜증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7228번님. 대한민국 엄마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빼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4076번님. 어느 나라 엄마들인지 진정 공감합니다. 친아베를 떠나 그들은 예전부터 이 나라 사람이 아닌 행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다들 정말 더 덥게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어저께 스트레이트를 보셨거나 뭐 관련 뉴스를 보셨거나 뭐 하호영 기자 어때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저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설마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 싶었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면요. 네. 절대로 저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그 주옥순이라는 이름은 기억해서는 안 된다. 기억을 해버렸네요 지금. 기억을 해버리고 네. 제가 말을 해버리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주로 유튜브를 해서요. 우리가 이름을 언급해주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사적 이익, 노이즈 마케팅처럼. 노이즈 마케팅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 태극기라는 말을 떠올리면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얼마 전부터는 오염됐다는 느낌조차 들 정도거든요. 네. 엄마라는 말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이것만은. 했습니다. 네, 이것만은 지키자. 예. 태극기는 약간 뺏긴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되찾아야죠. 되찾아야 네, 뺏겼다기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기자는 어땠어요?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언급조차 하지 말자. 맞고 그다음에 특히 그 엄마라는 말 저도 한 사람의 엄마로서 네네, 그렇죠. 이 엄마 부대라는 단체명을 원래 처음부터 들었을 때부터도 아니 어떻게 저런 장명을 그러니까요. 했을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엄마라는 게 뭐 좀 약간 어떤 순수함이나 어떤 모성 신화나 이런 걸 아마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순수함을 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구태의연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제발 단체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외계인도 에어리언을 혼자 지구로 공격 보내면 미안할 수도 있죠.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517번님, 엄마, 태극기, 정말 자랑스러운 단어들이 왜곡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많은 문자 주셨고요. 이 얘기는 관련해서요, 이 취재를 직접 한 MBC 스트레이트 양윤경 기자를 내일 3부에 직접 모셔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기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있어요. 꽤 긴 시간을 투자를 했을 텐데. 그렇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치권 이슈입니다. 정상근 기자. 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뭐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뭐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뭐 어제 이건 발언이었죠. 네, 속아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엄중한 현실을 부정하고 이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 같은 모습이고 그 와중에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뭐 북한 중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북한 중독. 예. 네. 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지금 허풍이나
때냐라면서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우리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라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여당에서는요 오늘 대변인 성명이 나와서 네. 역시 타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맞대응을 했군요. 예.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각자 느끼시는 평가하시는 바가 다르긴 할 텐데 나경원 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조에 비유하고 여러 가지 가끔 정치권에서 동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왜 소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표현의 자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다 이건 좀 심하다. 그 민주당 대변인이 한 그 논평을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의 중책에 있는 정치인이 합리적인 현실인식에서 벗어나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정치부 기자로 출입을 하면서 그 말로 상처 주는 정치, 네네. 특히나 이제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한 이게 이제 적확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적확하지 않으면서 상대한테 상처만 주는 네. 그런 정치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질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그 유승민 전 대표, 네네. 유승민 대표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느냐. 발언의 결은 달랐죠. 네네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영선 기자도 예전에 정치몰에 출입을 하셨잖아요. 많은 대변인들을 보셨는데 어땠어요? 이번 발언은? 우리 나 대표께서 아침 회의 때마다 되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침 회의마다. 어떤 표현으로 내가 이 사람을 깎아내려 볼까 뭐 이런 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한 것 같은데 타조라는 표현이 어쨌든 대중들에게는 쉽게 각인되는 그런 표현이니까 네네. 뭐 본인은 성공하셨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그 표현도 표현이지만 나 대표가 요즘 계속 쏟아내고 계시는 말씀들이 다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가 네. 사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도 사실 있는데 야 니네들 이거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놀리는 식으로 네. 발언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고 국민들 불안감을 어떤 진정시켜주려는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대안은 내놓지 않는 네네. 그런 방식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상대방을 별로입니다. 깎아내리는 방식이다. 저는 이게 뭐 막말 여부를 좀 떠나서 네. 이게 그냥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뭐 남과 북이 좀 경제적으로 힘을 합치면 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네네. 건데 이게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거랑 그렇게 네. 크게 뭐 간극이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조선일보에서 뭐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뭐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시리즈로 냈었죠. 네, 네네. 이게 시리즈로 냈었고 굉장히 괜찮은 시리즈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남북이 하나 될 때 뭐 동아시아 번영 미래 열린다 이런 제목을 그 새해 벽두부터 달기도 했었고 네네.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2015년인가 외통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네. 좀 아니 뭐 북한 정권이 뭐 상대하기 좀 까다롭긴 하지만 뭐 그럴수록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뭐 당시 뭐 통일은 대박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네. 뭐 유승민 의원도 별 말을 안 했던 걸로 좀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좀 막말 여부를 좀 떠나가지고 잘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닌가 과거의 생각이,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9401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북한하고 손잡으면 해결된다고 한 말이 더 문제 아닌가요? 아마 그 문 대통령 어제 수보의 발언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 해법으로 남북 경협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영 기자?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도발한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이제 불리는데요.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네. 지금 이 사태가 첫 번째는 그 역사 인식의 왜곡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남북미가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을 패싱하고 있는 네. 그 동북아 평화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축이 한 꿈이라고 했을 때는 역사 인식은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다면 어디이냐? 네. 다음 다른 축인 그러니까 남북미가 주도해온 동북아 평화를 잇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 희망을 찾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원칙론을 밝힌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밝혔다라고 하는 거면
저는 이렇게 길길이 뛸 일인가. 제가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를 하다가 네. 잠깐 넘어갔는데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도적이고 어떤 부분은 진보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북한 얘기만 나오면 안보 분야는 굉장히 안보 분야- 보수적이시죠. 예, 네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번에도 네. 좀 안타깝다. 예.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남북 경협 뭐 취지야 좋고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1, 2년이 될 일도 아니고 20년, 30년 걸릴 일인데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 세워야 될 그런 대책들이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대책들이 있는데 네.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직후에 또 다음 날 돼서 바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쏴버리는 그렇죠. 그런 네. 형태가 되어버린 만큼 좀 이 모양새가 북한에 안 대한 좋아요.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근데 뭐 이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세워서 어제 정부가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뭐 중장기적인 뭐 그런 플랜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라는 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은 좀 분명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좀 북한의 개방도 좀 이루어낸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원칙적인 말은 의견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문에 청취자분들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2911번님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책임한 발언만 하는 것 같아서 힘 빠집니다. 이런 얘기 뭐 나올 수 있죠. 한편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김상원님 남북이 친밀해질수록 배 아프고 위기의식 느끼는 게 일본이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일본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또 그런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바쁘셨어요. 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하하영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네. 뭐 본인으로서는 일타 이피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요? 이렇게 바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도쿄올림픽 불참이라든가 뭐 도쿄 여행금지 구역 이 도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 남편, 네네. 뭐 이쪽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말하자면 친일 프레임을 그쪽으로 좀 가져가려는 그런 뜻도 좀 밝혔어요. 네. 박영수 장관 그 남편분이 일본에 한참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발언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언은 도쿄 가지 말자 예, 제안을 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발언,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최재성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 최재성 의원 발언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 공식적으로. 뭐 지금 정치를 출입하지는 않지만 정치인 분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민심이 거세게 일면 네네. 거기에 한번 이렇게 딱 얹혀서 좀 가려고 네네. 하시는. 네, 나쁘게 말하면 편승하는. 예. 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이미 안 가고 있습니다. 북부를. 네, 일본을 다 안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네. 알아서 안 가겠다는데 왜 네. 거기다가 또 한마디 얹으셔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오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제 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방사능을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일본 그냥 무조건 가지 말자 뭐 이런 것보다는 방사능이 우려가 된다는데 이 논리는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경제 보복에 대응해서 뭐 우리 정부가 뭐 국민들의 도쿄 여행을 금지하거나 뭐 여기에는 찬성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건데, 네. 근데 방사능 얘기는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후쿠시마 뭐 쌀이 뭐 쓰인다라고 하니까 네네. 이 부분은 정말 일본을 제외한 국제적인 신인도가 있는 좀 공정기관이 한번 검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은 있긴 예, 있다.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간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팩트가
하나가 성공을 만든다. 소형 평형 구성, 공간은 컴팩트, 1억 원대 후반부터, 가격은 임팩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예정. 교통은 퍼펙트. 안양천 조망권. 입지는 엑설런트. 가산의 중심에서 성공 비즈니스를 완성하다.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0262448686 한화건설.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하하영 기자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516번님 문자 주셨어요. 하하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영양가 있는 앞에 삼행시처럼 이름을 따서 어머나 완전 팬인가 봐요. 네. 3516 저희 가족 중에는 없는 없습니까? 확실합니다. 안 물어봤는데 굳이 예.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의심이 가는. 예. 네, 영양가 있는 대담 부탁드려요. 그렇게 문자 주셨고 같은 분이에요. 역시 3516번님. 정상근 기자 혹시 다이어트 하시냐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다고. 뭐 역시 저희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부인하는. 네, 다 우리 가족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답변들 감사드리고요. 2627번님 문자 주셨는데 대담 새 기자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늘 국회의원들에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 그럴 거면 정론관 가 이렇게 한 발언은 기자들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오늘 그 국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그 야당 의원들과 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정론관 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네. 고 김지태 씨의 소송을 맡아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승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회에서요? 예, 네. 이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친일파 김지태의 소송을 맡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하나 씌우고요. 네. 그 친일파의 소송을 맡았으니 친일파를 두둔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가짜뉴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거를 보면 진짜 친일 프레임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노영민 실장이 곽상도 의원한테 정론관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게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것도 어떤 맥락이 있냐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특히나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론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공적인 다른 장소,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자신 있으면 정론관 가서 얘기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설전이 오갔죠. 네. 예. 참고로 정론관은 이제 기자들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죠. 네, 예. 국회 안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오전 정회 후에 노 실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노영민 청문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위기 살벌했나 봅니다. 네. 저희들 이 얘기 이어가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논란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시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오늘 이것도 논란이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한겨레 하영 기자
먼저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거해서 네.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사건들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됐고 이를 위해 움직이는 기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이 5명, 비상임위원이 4명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은 그 사참위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위원회에 비상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부적절하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김기수 프리덤 뉴스 대표가 네. 이전의 이력을 보아하니 적절치 못하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네네. 이 김기수 대표는요. 네네. 그 프리덤 뉴스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 프리덤 뉴스는 지난 5월에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돼서 방통위의 접속 차단 조처를 받을 만큼 네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네. 지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네. 야당 몫이니까 김기수 대표 이 사람이 변호사인가요? 네,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을 이제 추천을 해서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김영선 기자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국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좀 트라우마까지?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네네네. 워낙 많이 사실 봐와서. 왜냐면 네. 그 사참위 전에 이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제가 그곳을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죠. 그때 네. 이제 추천한 인사분들이 하나같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네. 지금은 뭐 이게 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건으로 해서 다 검찰 수사까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고 뭐 네. 하긴 했지만 사실 재판에 넘어간 거는 조윤선 뭐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 같은 네네. 좀 윗선 분들 뿐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실제로 행동대장 역할을 하신 그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은 책임을 거의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이현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으로 계셨었는데 네.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근데 네네. 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사실 한 일이라는 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역할밖에 네. 하지 않았고 그때 네. 직원들이 아주 치를 떨 정도였는데 네. 제가 요즘 좀 불안한 게 네네. 이 김기수 대표님이 네. 그 이현 변호사님하고 좀 같이 다니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게 이 노하우를 진상규명 방해 노하우를 네. 전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 한국당에서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이 이슈가 너무나 저한테 관심 있는 이슈라서 네. 한국당 출입하는 저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로 기자들이 나경원 대표한테 묻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근데 사실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문답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 한국당 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네, 이렇게 네. 막 위원 하나 던져주고 이럴 곳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네. 사실 진상규명 작업에 피해자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럼요. 계시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좀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 이게 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위원 추천한 경우 거부를 못 하나요? 일단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국회에서요. 네. 아까 그 정치부 기자들은 특별히 관심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그럼 주로 사회부 기자들이 이 분야를 취재를 많이 맞습니다. 하는 편입니까? 거의 경찰 출입 기자, 사건 기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상근 기자는 그 김영선 기자가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를 몇 번 좀 들어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좀 참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는 뭐 유족들이 막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막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회의가 계속 공전이 되고 뭐 제대로 뭐 안건조차 좀 점점 상정 안 하고. 밟아 나가지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야당 추천권을 줬으니까 야당이 마음대로 하라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국회가 결의를 하고 그렇죠. 만들어진 위원회잖아요. 법까지 만들어서. 또 게다가 또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제대로 이제 그
국가가 조치를 못해서 네. 피해자가 발생한 또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을 해야지. 특히 이제 좀 5.18을 왜곡하는 인사들 같은 경우를 이런 자리에 좀 앉히는 거는 정말 네.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네. 이런 분들이 뭐 대중 앞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참사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되는데 네. 좀 그 자질을 좀 충분히 갖춘 사람을 좀 추천을 하고 좀 자유한국당 뭐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국민들의 목숨이 또 왔다 갔다 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고 뭐 진상 규명의 의지를 가지고 위원을 추천했어야 되지 않나. 네, 매우 이게 그냥 아쉽습니다. 단순한 무슨 뭐 절도 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참사라고 이름까지 붙인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좀 들어보셨어요, 하영 기자? 이제 후배 기자가 네네네. 직접 취재했던. 직접 그 나경원 대표랑 통화를 했어요. 직접요? 네. 통화를 했는데 나경원 대표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정말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알고도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면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공감 능력에 문제가 또 있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네. 판단을 해서 이것 또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해서 예. 추천이 됐는지.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도 네. 진상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원내대표가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영선 기자? 그러니까 국회 사실 이게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국회에서 추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뽑은 또 대표자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만큼의 검증 능력을 갖췄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법상. 근데 사실상 이게 그 선임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엉터리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이번 한국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한겨레 기사를 본 이후에 저도 다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특조위에서 계속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고 네네. 또 법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생기면 30일 안에 네네.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법도 사실 무시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했을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했을까, 나 대표가 알았든 몰라든 이건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명이네요.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 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몰랐던 부분은 이 부분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고 네. 그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하자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네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몰랐다. 그러니까 네.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네. 전해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템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오늘 중구청에서 서양호 구청장이 배너를 걸었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하영 기자? 정치인 개인이라면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이라 저는 봤어요. 개인, 예를 들면 개인. 국회의원이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거는 그 정도는 할 수 네네. 있을 법한데 국기처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구가 사실은 명동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을지로도 있고 청계천 쪽에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 곳이어서 네네. 구청장이 하기로는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선을 생각이 좀 넘어섰다. 들었습니다. 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모여 있더라고요. 중구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할만하다 아니면은 좀 심했다 어느 쪽이세요? 저도 좀 관이 좀 이런 행동을 주도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요새 뭐 일본 트위터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뭐 좋아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네네네. 뭐 한국을 응원한다, 뭐 아베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이제 무도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가서 한국에 여행을 가자, 뭐 한국 여행 갔을 때 느낌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이런 시국에 우리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는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좀 우리가 좋은 기억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뭐 거기에 좀 뭐 개개인이 그냥 나서 가지고 막 이제 불매운동 하겠다 뭐 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네. 이 관에서 한 번에 이제 거리를 그 노재팬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는 네.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근데 굳이 그런데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좀 이 관내 혹시 이번 규제로 좀 어려운 곳이 있다면 거기에 쓰는 게 더 도와주는 게 낫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않을까. 네. 뭐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내리기로 했지만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왜 구청은 나서면 안 되나, 왜 명동이면 안 되나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이 어떤 저는 움직임을? 뭐 어쨌든 깨끗하게 사과를 나중에 하셨기 때문에 뭐 음.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저는 처음에는 아마 칭찬받을 줄 아셨을 것 같아요. 기대했다가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웬 역풍인가? 네. 소영우 구청장 개인 성적이기도 하죠. 네,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논란의 핵심을 좀 이해 못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네. 국민들은 이게 뭐 명동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좀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자발적인 국민들의 불매 운동을 왜 정부가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니네들 왜 또 숟가락 얹냐 네네.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너희들은 너희들 일을 하고 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게 아닌가. 네. 그 숟가락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네, 1003번님 국민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미는 주지 말고 제발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이경준님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진짜 우리 국민들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경기도의 아이디어 공모전 그 해외 투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소재 뭐 부품 이런 걸 안 팔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뭐 일본이 안 판다고 하니 뭐 당장 우리 산업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가라는 거는 이 정부랑 지자체가 마련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다만 이제 뭐 일본인을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아이디어를 어쨌든 수집하고 공모한다는 거를 뭐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지 않나요? 네. 경계선에 서 있는 경계선에? 행동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네. 이게 특히 정치인들은 혹시나 그 국민들의 본 뜻을 좀 호도하는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정봉주 전 의원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 SNS에 티셔츠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티셔츠를 보면은 뒷면에 코피를 터트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과 함께 일본 가면 영어로 뭐 코피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현 상황은 이렇게 희화할 사안이 아니다.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꼬집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성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이 정봉주 전 의원뿐 아니라 뭐 어떤 가게에서는 뭐 일본 차량에 기름 안 넣겠다라고 써붙인 뭐 사장님도 계시고 네. 또 일본인은 뭐 배를 타면 티켓이 뭐 몇백만 원이다 뭐 이런 티켓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뭐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간섭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연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연애까지 그런 나왔어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각자가 판단하면 될 일 것 같아요. 네. 정봉주 전 의원 현직도 아니고 전직 의원 개인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가요? 뭐 그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의 다르겠지만, 판단. 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좀 생각이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께서 그 사진 올리시고 즐겁게 싸우자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네. 혼자만 즐거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네네. 지난 이제 촛불 집회 한번 가보니까 이 굉장히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주말에 있었던 정도인데 촛불 집회. 네. 이제 뭐 강제동원 피해자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슴이 못 박는 일본 그리고 이제 와서는 경제 도발이나 하는 일본 이젠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어정쩡한 타협 안 되고 정부가 잘 대처하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뭔가 좀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좀 해가지고 이 순간에 관심에 좀 이렇게 업어가려는 그런 거는 좀 너무 가볍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대담이 논란 특집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영성 기자, 하호영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